파이썬의 이해 실습 내용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로서 맨 윗줄부터 차례로 실행하는 순차적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 코드는 별다른 정의 없이 단순 호출만으로 코드가 실행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달리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를 통해 프로그램 실행 레이어인 블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조건문과 반복문을 통해 해당 블록의 구분을 보여줍니다. 이 if문의 블록 내에 있는 이 프린트만이 if의 영향을 받고 for문의 이 프린트라는 블록 내에 있는 이 문만이 for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프린트는 이 위에 있는 두 가지의 조건문과 반복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무엇보다 코딩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됩니다. 객체라는 하나의 단위는 정의된 동작 혹은 여러 데이터가 귀속된 환경을 의미하며, 이는 개발자가 원하는 환경에서 직접 정의한 동작을 시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하나의 객체는 관련된 데이터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니멀이라는 객체에 우리가 스피크라는 원하는 기능을 넣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객체 자신이 원하는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이런 기능에 물려받으면서 그곳에 추가적으로 어떤 기능을 더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기능을 바꾸어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더그가 애니멀을 상속받고 스피크라는 내부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꾸게 된다면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바뀐 내용으로 실행이 되게 됐습니다. 파이썬에선 변수의 타입은 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변수 하나에 두 개의 다른 타입을 집어 넣었을 때 각자 타입이 바뀌어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임포트를 통해 외부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코드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코드에서는 numPy를 코드에 불러오는 형식으로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numPy는 대형 배열과 행렬 연산에 적합한 수치 계산 라이브러리이며, 그러한 연산을 수행하는 메서드를 여러 종류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에선 변수의 타입은 입력되는 값의 타입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변수 간의 연산이 가능합니다. 단 변수 간의 타입 차이에 따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므로 형변환을 통한 의도대로의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당된 값과 타입은 가장 나중에 입력된 것으로 지정됩니다. 앞에 입력된 C는 10이 무시되어 뒤에 있는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각 줄을 실행함에 따라 가장 마지막으로 실행된 대입 연산이 그대로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ry를 통해 감시할 실행 레이어를 정의하고 except를 통해 발생한 오류를 검출하는 형식의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코드와 같이 특정 에러를 검출해낼 수 있지만, 이러한 코드는 지정한 에러의 한해 에러로 인한 프로그램의 정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에러가 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authorization 같은 에러가 난다면은 이 except 문이 실행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이 그대로 멈춰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except를 아무것도 안 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모든 에러에 대해서 잡아주는 형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C에는 문자열이 입력되어 있는 형식으로 변수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그대로 플롯형으로 편변환을 시킨 D와 더하게 된다면 스트링을 스트링으로만 더할 수 있다는 타입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형에 따라서 변환을 강제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하는 기본적으로 숫자로서 연산이 되며 true는 1, false는 0으로 간주되어 계산됩니다. 리스트를 통해 배열과 행렬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의 요소는 하나의 타입일 수도 있고 다중 타입 리스트도 가능하며, 리스트 내에 리스트를 넣는 중첩 리스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리스트의 기호는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하여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묶어놓는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덱싱은 배열을 본 리스트 내에 있는 특정 위치의 값을 반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덱싱을 할 때 그 코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인덱싱의 숫자는 0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0번을 하면 첫 번째 것이 실행되고 1을 하면 두 번째 것이 반환되는 형식으로 저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중첩 리스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행렬과 같은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원 행렬과 같이 두 개의 중첩 리스트가 묶여 있다고 한다면 좌표 값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첩 리스트로 행렬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슬라이싱은 리스트의 특정 부분을 잘라내어 반환할 수 있는 리스트 자체적인 기능이며, 슬라이싱은 콜론을 사용하여 그 기능을 나타냅니다. 슬라이싱의 구성 요소는 시작 인덱스, 종료 인덱스, 그리고 슬라이싱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리스트의 복제는 파이썬 내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를 동적 할당을 통해 하나의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지정하는데, 다른 변수들은 하나의 메모리를 할당받은 뒤 그 값이 불변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메모리 내 값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꼴 연산자는 불변 변수의 우측에 값을 대입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변수의 고유값 메모리는 변경되어 아예 다른 곳을 가리키게 됩니다. 다른 곳에 해당 값을 할당하고 그 할당한 값을 다시 변수가 가리키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리스트와 같은 가변 변수는 동적인 메모리를 할당받아 추가적인 데이터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메모리의 관리를 위해 쓰지 않는 메모리를 줄이기 위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이러한 가변 변수를 이퀄 연산자를 통해 대입할 때 동일한 메모리를 가리키도록 변경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변 변수를 사용해 단순 변수끼리의 대입을 진행한다면 두 변수는 동일한 메모리를 가리키게 되어 한쪽의 변화가 다른 쪽의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미러링 혹은 얕은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우변의 데이터를 명시해주는 깊은 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넘파이는 리스트보다 효율적인 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넘파이에서 배열을 사용하여 벡터화 연산을 진행하는 데 적합합니다. 골뱅이 연산자를 통해 두 행렬의 곱연산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레이의 내장 변수 t를 호출하면 해당 배열의 전치 행렬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튜플은 리스트와 비슷하지만 수정이 불가능한 자료 구조입니다. 원소가 하나뿐인 튜플을 만들기 위해선 콤마를 꼭 그 뒤에 찍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데이터 연산을 할 때 그냥 단순 연산을 해놓은 것을 소괄호로 구분은 지어놓은 코드를 구분할 때 튜플화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꼭 지켜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코드는 리스트와 튜플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튜플도 리스트와 동일한 형식으로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딕셔너리는 키 밸류 구조로 되어 있는 자료 구조로 키 값을 통한 밸류의 값의 반환을 기본으로 하는 데이터입니다. 인덱싱을 키 값으로 진행하는 것과 자료 구조가 키 콜론 밸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리스트와 동일합니다. 넘파이에서는 이제 요소 간의 덧셈을 그냥 덧셈으로 구현할 수 있지만, 일반 리스트의 경우 포문을 사용하여 각각의 요소들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리스트의 경우에는 벡터의 내적과 외적 같은 것들을 내장 함수로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리스트와 넘파이 배열의 속도를 구분하면 넘파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문은 반복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대입할 변수에 하나하나 집어넣는 방식으로 반복을 진행합니다. 포문으로 실행된 레이어는 1회 반복될 때마다 반복된 데이터의 값을 0부터 차례로 대입하여 실행되는데, 이때 대입할 변수에는 해당 데이터가 대입된 상태로 코드가 실행됩니다. 이 반복문은 반복될 데이터의 모든 데이터를 대입했을 때 종료가 되고요. 혹은 continue, break와 같이 중간에 흐름을 끊어줄 수 있는 코드를 사용자가 직접 삽입한다면 그것 또한 제어가 될 수 있습니다. while문은 조건만 가지고 무한적으로 반복하는 포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코드는 해당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if, else, elif라는 조건문을 사용하여 어떤 조건에 어떤 코드를 실행해야 할 때 if, else, if를 사용하여 조건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들로 조건, 특히 변수 간의 비교를 진행할 때 어떠한 형식으로 비교를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키보드 입력을 받을 때는 input이라는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키보드 입력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반환되는 값은 스트링 값으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file input output은 open과 write 그리고 read가 중점적인 메서드입니다. with open as file 이렇게 진행을 하면 파일에 이 오픈된 파일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레이어를 떠나게 된다면, 즉 이 두 개 이거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코드가 실행이 된다면 바로 클로즈가 자동으로 되는 형식의 코드입니다. 행렬 파일을 입출력하는 기능이 넘파이에 존재합니다. 세이브 텍스트, 로드 텍스트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행렬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코드가 존재합니다. 리스트의 내장 함수는 append, extend, remove, insert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함수는 define이라는 약자를 앞에 사용하여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eturn은 결국 이 fx가 무엇을 반환하느냐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 것인데, fx 내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런 식의 절차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즉 이 하나의 어떠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어떤 실행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값을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반환하는 값인 return 값이 가장 함수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사용자 정의 함수는 그 함수 내 프로세스를 함수를 호출했을 때 함수의 코드를 진행 중인 코드에 삽입하듯 실행하도록 정의되기 때문에 아예 다른 곳에 있는 함수더라도 삽입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서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넘파이에는 벡터 연산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크로스 메서드를 통해 벡터의 외적을 연산할 수 있고, norm 메서드를 통해 벡터 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연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파이에선 골뱅이 연산자와 던 메서드 말고도 man머를 통해 행렬곱을 사용할 수 있으며, s매트릭스를 통해 넘파이 배열의 매트릭스 자료형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자료형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행렬 값을 저장하는 자료형이며, 매트릭스 간의 사칙 연산은 전부 수학적으로 정의된 행렬 간의 연산으로서 구현됩니다. 넘파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길게 행렬곱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건 수학적인 계산 방법과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하는 넘파이 쪽이
조금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 사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numpy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위에는 클래스 메서드라는 데코레이터를 사용하는 하나의 예제를 보여주는데, 이 클래스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스턴스는 바깥에 나와서 쓸 때는 example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하나의 객체를 가지고 그 객체에 집어넣는 형식으로 사용했어야 하지만, 클래스 메서드 사용하게 된다면 클래스를 따로 객체로 만들지 않더라도 클래스 내에 있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예제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self.name, 즉 클래스 애니멀에서 정의된 이 self name을 더그 애니멀 상속받은 이 클래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그래프의 예시입니다. 플롯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래프에 점이 찍힐 부분을 계산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러한 추가적인 설정을 통해서 그래프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PLT show로 이 그래프를 실제로 출력을 할 수 있고요. 또한 그래프뿐만이 아니라 산점도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래프는 플롯을 통해서 점을 찍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여기는 스캐터라는 것으로 점을 찍어서 산점도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쇼로 그래프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차원 표면 그래프인데, 단순 파이플롯을 사용해서 그리드 평면을 x, y, z 값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 그리드 내에서 움직이는 형식으로 3차원 그래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쉬 그리드를 통해서 플롯의 프로젝션을 3D로 설정한 다음에 Z축의 변화값을 이제 X, Y 축의 이제 변화값과 동일화시켜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